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1 상반기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해주실 강사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강남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장학사 박대광입니다. 김부선 학교폭력 전문주무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승엽 학교폭력 전문주무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 순서는 운동부 폭력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폭력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확인하고 폭력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받을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좋은 운동부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영화 4등의 주인공인 김준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운동부 폭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준호가 영화 속에서 겪었었던 폭력과 그로 인해서 운동과 폭력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며 학생 여러분의 운동부 생활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 교육을 잘 참여하시고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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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너 지금 노는 거 아니지? 어? 어? 몇 번을 말해야지, 이 새끼. 몇 번을, 새끼야! 새끼야, 씨. 방금 본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아직도 많은 훈련장에서는 운동선수의 좀 더 나은 성적을 위해 폭력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본 영상은 지도자와 학생 간의 폭력의 범위에 속하고 운동부 내에 학생과 학생 간의 폭력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등장했던 준호는 지금도 훈련을 잘 받고 있을까요? 영상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나? 빨리 나오라고! 대라! 대라! 대라고! 집중 안 하고, 어? 어? 대라. 대라고. 대라고. 하기 싫지? 어? 도망가고 싶고. 그때 잡아주고 때려주는 선생이 진짜다. 내가 겪어보기 그렇더라. 대라. 뭐하노? 앉아봐라. 속 와봐라. 제대로 닦고 나오지, 이 새끼가.
내 생각하면 감독 선생들한테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아나? 힘 빼라. 시합 끝나고 선배들은 빠따 맞고 대가리 받고 있는데 내는 사무실에서 떡볶이 순대 이런 거 시켜 먹고 있었다. 기록 나오고 메달 땄으니까 내는 안 건드렸지. 그때 내가 기록을 내도 좀 때리고, 강하게 키웠으면 내가 더 많이 성공했을 거야. 마, 네가 인마 죽을 힘을 다해서 운동하면 내가 인마 뭐라 하겠나? 아니잖아. 네가 뭐 열심히 안 하니까 쌤이 멍청이 드는 거지. 내 말 틀렸나? 아까 김광수 코치에게 폭력을 당했던 준호는 오늘도 훈련 중에 폭력을 당하고 김광수 코치는 그러한 행동이 준호를 열심히 지도하기 위한 것이었고 준호가 열심히 하면 코치님이 그렇게 행동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이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을 합리화하는 논리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성적을 내야 하는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내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슬라이드를 보면 현재 운동부 내 폭력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운동부 학생의 폭력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내용을 설문으로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 센터의 연승혁 주무관께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운동부 폭력의 현재 모습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 전국 초중고교 6만 3천여 명의 학생 운동선수 및 대학 실업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신체 폭력이 발생한 이유를 물었을 때 관련해서는 가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뒤로 보시는 바와 같이 훈련을 게을리해서 이유를 모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는 특이점은 때리는 이유를 모른다. 뭔가 가해자의 기분이 좋지 않아서 혹은 가해자에 찍혀서 등 아무런 근거 없는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체 폭력이 발생한 장소를 묻는 문항에서는 경기장 혹은 훈련장이 초, 중, 고등 모두 거의 50% 수준으로 응답하고 있고 그 밖에 합숙소나 기숙사, 그리고 운동부실, 체육실, 지도자실 순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폭력의 장소가 운동을 하는 아주 일상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4등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운동부 내의 폭력이 오랜 시간 내에 걸쳐 답습되어 체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 폭력을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묻는 문항에서는 다소 결과가 이채로운데 초등에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 생각함을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중고등에서는 운동하기 싫어짐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린 선수들조차 폭력을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지만 결국 상위 학교급으로 갈수록 폭력이 일상화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감정을 가지며 운동 그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체 폭력 외에 언어 폭력에 대한 경험을 물었을 때 초, 중, 고등 학생들의 응답률이 보다 대학 실업 선수들의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인이 돼서조차 언어 폭력은 아주 쉽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피해 양상을 묻는 문항, 복수응답을 하였는데요.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거나 팔베개, 마사지, 주무르기 등을 시키는 행위, 운동 중 불쾌할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같은 성추행의 유형과 나의 특정 신체 부위의 크기와 모양, 몸매, 외모 등에 대한 성적 농담, 나에게 듣고 싶지 않은 음담패설, 성적인 비유, 성행위 언급 등과 같은 언어적 성희롱이 조사되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은 모두 성폭력 범죄에 해당이 되며 형사처벌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현황을 보면 주로 대학, 실업 순으로 나타나 학생 선수보다 성인 선수에서 10명 중 1명의 빈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 선수의 응답도 꽤 높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미성년 학생에 대한 피해도 적지 않아 성폭력 피해가 전 연령대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동부 폭력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준호는 이러한 폭력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나온나? 니 지금 평소 기록보다 2초간 느리다. 너가 아버지 데리고 오더니 뭐 배우는 게 없나? 아닙니다. 좋다. 몇 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 했노니? 때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으면서 매달 때 진짜 잘하는 거고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보신 것처럼 준호는 김광수 코치의 교육 방식을 거부합니다. 맞아야만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준호가 이야기한 것처럼 맞아야만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고 이후의 상황이 걱정되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때여야 해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생각을 기본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 준호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영상을 보시죠. 너 왜 그러냐고. 엄마, 난 수영에 소질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해. 그래서 엄마는 정말 내가 맞아서라도 1등만 하면 좋겠어. 내가 1등만 하면 상관없어. 준호는 수영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맞으면서까지 1등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폭력을 통해서 1등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성취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폭력을 참더라도 결과적으로 1등을 하기를 바라는 엄마에게 준호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준호처럼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준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폭력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계속된다면 행정적,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훈센터 김부선 주무관이 차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의 상황은 코치님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만 그런 폭력에 대해 내면화된다는 말은 폭력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감수성이 달라서 나는 폭력이라 생각하지 않는데도 상대방은 힘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신고하면 학교 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행동이나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꼭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주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으로 접수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심의위원회 후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으로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받게 되고요. 가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서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받게 됩니다.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살펴보면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요. 1호 서면 사과, 2호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는 초중학교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까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해당 조치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이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이 기재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운동부로서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면 선수로서는 출전 정지라는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운동선수로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선수 등록할 때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대회 참가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또 매년 갱신되는 학생 선수 등록 시 학교생활 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해서 학교폭력 조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선수 등록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대회 주최 주관처에서 참가 선수의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대회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수로서 대회 출전 정지라는 건 큰 페널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상 가해 학생 조치별 대회 참가 제한 기간입니다. 1, 2, 3호 낮은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3개월이고요. 4, 5, 6, 7호의 경우 6개월, 8호의 경우 1년, 9호의 경우에는 영구 정지입니다. 선수로서 대회 참가 제한은 큰 페널티라 보여집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폭력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페널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더 살펴볼 건데요. 대학 진학과 실업팀 선수로 선발되는 부분, 국가대표 선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대학은 대입 특기자 전형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반영을 의무화했습니다. 특기자 선발에 참고하도록 했고요. 좋은 영향을 주진 않겠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도 대학을 대상으로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사항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한다면 지원사업평가에서 가점을 준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에서는 더욱 스포츠 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페널티를 주겠죠. 그래야 학교 지원사업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테니까요. 실업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 규정입니다. 실업팀은 이 규정을 따르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수로 뽑았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학폭 미투와 같은 방식으로 과거의 문제가 불거진다면 실업팀 전체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거니까요. 실력이 있어도 학교폭력 이력 때문에 국가대표 선발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어쩌면 폭력은 오늘 너와 나만 아는 비밀 같은 작은 일처럼 생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만, 그 폭력으로 인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받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되지요. 대회에 선수로 출전도 금지되지요. 대학 갈 때, 실업팀 들어갈 때, 실력이 출중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될 때도 계속 발목을 잡고 영향을 끼칩니다. 이 많은 페널티를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폭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하고 행동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이 행동으로 제가 기분이 나쁠까? 한 번 더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친절하게 행동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며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폭력으로 닥쳐올 페널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성적을 내기 위해 또는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폭력이 내면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고 꼭 폭력이 아니더라도 운동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동한다는 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너희들 똑바로 정신 안 차려! 정신을 어디 두고 왔어? 제일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언제까지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머리가 도움이 되긴 해. 언제까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걸까? 달라지긴 할까? 아님 더 기다려야 되는 걸까? 만약에 모든 게 바뀐다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바꿔본다면? 너희들 똑바로 안 해! 정신을 어디 두고 왔어? 운동한다는 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솔직히 좀 즐긴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 영상을 잘 보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폭력 없는 즐거운 운동부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 5개 정도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폭력 상황에 대해 절대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폭력을 눈 감고 방관하는 상황 때문에 더욱 커지게 됩니다. 작은 폭력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 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의 폭력적인 지도 방식에 순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수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폭력을 용인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지도 방식 없이도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동부 훈련 뒤에 훈련에 대한 생각을 바른 언어와 태도로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운동부 내에 위계 질서를 거부해야 합니다. 물론 경기 방식에 따라 팀을 구성해야 하는 운동은 주장이라든지
기타 위계 질서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순수하게 경기 속에서만 위계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위계 질서가 팀 내의 사생활,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한다든지 하는 생활 전반의 통제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서로 소통하며 민주적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 능력 이전에 우리는 각자 개성을 지닌 인간이고 타인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빛나는 결과보다 올바른 과정을 중시해야 합니다. 결국 결과만 중시한다면 성적을 내기 위해 폭력도 참아야 하는 상황에 쉽게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올바르지 않은 결과는 진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보다 과정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는 운동선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폭력은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꼭 지녀주시고 나의 행동에 대해 타인에게 항상 확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운동을 할 때 이러한 감수성을 지녀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각자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광수 코치의 지도 방식을 벗어나 즐기는 운동을 하기 시작한 준호가 과연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200m 페이스. 공식 기록은 2분 08초 30. 2분 08초 30입니다. 형,
1등하면 기분이 어때요? 200m 대회 신호입니다. 준호는 폭력적인 지도 방식에 벗어나서도 1등을 합니다. 운동의 결과로서 1등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준호가 운동을 즐기면서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폭력과 강압적인 지도 방식이 순간적인 성적 상승을 가져올 수는 있어도 결국 내면적인 자각과 운동을 해야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육도 우리의 방식만이 오로지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운동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행동해 주시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통해 운동부 생활이 항상 즐겁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을 듣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